네, 그럼 수업을 시작할게요. 일단 마인드맵 먼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대대수에서 어떤 맥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현대대수는 사실 이렇게 마인드맵을 안 그려서 이렇게 구조화를 못 시키면 내용을 꺼낼 게 너무 많아서 보편적으로 좀 힘들어서 일단 정수론부터 이제 잘 꺼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수론에서 뭘 했나 먼저 고려를 해보면 G 더하기 곱하기 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GN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핵심은 얘에 대한 성질이랑 얘에 대한 성질을 고려했을 때 곱하기 연산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는 더하기 연산은 이제 좋은 구조인데 곱하기 연산은 조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곱하기 연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그래서 이제 결국 고려했던 건 뭐냐면 원래 이 더하기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현대대수학에 쓰일 때는 순환군의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 정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환 개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정역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정역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세 가지 정리 산술의 기본 정리 나눗셈 정리 배주의 정리부터 쓰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배주의 정리 나눗셈 정리 요 세 가지 정리가 이제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가역원들을 꺼내면 어차피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네 선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요 개념을 가지고 UFD 개념을 만들고 PID 개념을 만들고 ED 개념을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수론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가환군과 가환환에 대한 개념을 이 정수상에서 보통 만드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정형의 개념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GN 더하기군에 대한 거 이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GN 더하기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순환군 구조를 이루게 되는 상황을 나중에 이제 가져가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이제 내용 자체가 계산 자체가 잘 되다 보니까 정수론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정수론에서 초점은 여기서 이제 환구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면 이 GN상에서는 환구조보다는 이 곱하기 연산을 줬을 때 단원군에 대한 구조를 많이 고려했던 거고 여기 이제 필요했던 정리가 중국인 나머지 정리 오일러 정리 혹은 페르마 정리 원시근 정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중국인 나머지 정리는 결국 GNM 스타가 GN 스타 크로스 GM 스타랑 같아진다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걸 서로서 관계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오일러 정리는 윗수의 관계와 GN 스타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약수배수 관계가 생긴다. 혹은 페르마 정리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시근 정리는 GN 스타가 원시근이 존재하는 n에 대한 필충 조건을 생각하는 거였으니까 2, 4, p의 케이스는 2p 케이스. p는 이제 홀수 소수일 때 뭐 이런 구조가 생긴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는 이제 구체적인 구조들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의
클래시파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정도만 알면 되지, 얘네들을 막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논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순환군에 대한 개념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고, 이 순환군에 대한 개념은 보통, 뭐랑, 현대에서는 뭐랑 붙어야 되냐면, 유한생성 강한군 정리, 혹은 강한군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CRM이랑 붙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미의 어떤 그룹이 가완군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GN들의 곱과 G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흘러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냥 이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는 상황이 되는 게 이 정수론이 의미를 주는 얘기들인데, 근데 이 정수론의 내용이 군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군이 여기서만 이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가우스 같은 분들이 이런 정수론 개념에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군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얘기를 해주는 거였고, 다른 데서 이제 군 개념이 하나 생기는데, 이 현대대 수학의 이제 끝바닥이라고 하면 원래, 오차 방정식의 비가해성에 대한 고려를 하는 건데, 저희가 임용 범위 내에서는 그런 거 이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끝바닥을 생각해 보면, 갈로아 기본 정리, 아니면 갈로아 대응 정리라고 하는, 갈로아 이론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약간 최종 목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제가 한 문제가 항상 나오니까 여기서. 근데 갈라가 이제 했던 아이디어가 뭐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뭐냐, 그다음에 군의 개념이 여기서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갈라는 뭘 연구하고 싶었냐면, 어떤 필드들, 체들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고려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채들이 클래시파이가 안 돼요. 분류가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냥 돌아볼 게 아니라 얘네들을 군의 개념을 통해서 연구하는 작업을 하는 게 갈로아 시올인데, 러프하게 한번 써보자면, 이런 군들의 관계와 필드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채를 연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거를 지금은 갈루아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군이라고 명명을 했던 게 갈루아였고, 여기에 이제 데피니션을 잠깐만 써보자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F는 K에서 K로 가는 채동형 사상인데, 여기 이제 오버 2를 놨다는 게 뭐냐면 2를 고정하면서 K에서 K로 가는 채동형 사상을 고려하는 게 갈루아 군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상의 원소 X를 초이스했을 때 fx에다 X를 집어넣으면 X가 그냥 나오는, 그러니까 2의 원소들은 다 고정하는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이걸 군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후대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얘의 일부에는 이 친구들 중에는 이 가완군의 성질을 가져가는, 여기서는 이제 가완군이라는 명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성질을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케일리나 실로우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식의 상황을 만드냐면, 일반화된 분의 개념을 만들어줘요. 물론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의를 잘 알고 있으니까 곱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데피니션 한번 내려보자면, 일단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연산이 있을 때
뒤에 먼저 연산한 결과와 앞에 먼저 연산한 결과가 같아지는 이러한 조건을 가져가게 되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데, 집합이 하나 있고 연산 하나 줬을 때 이러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을 처음 조건으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항등원의 존재성을 이따가 데피니션을 다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역원의 존재성. 그러니까 이미 원소가 역원이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를 군구조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여기서 특수한 일들을 이제 벌리게 되는데, 이제 그게 케일리 정리랑 실로 정리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정수론에서 나오는 군의 구조와 그 다음에 갈루아가 얘기했던 군의 구조가 비슷한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군을 클래시파이 하고 싶은 상황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숫자들만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군의 형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제 고려했던 게 이 실로 정리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케일리 정리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런 표현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시메트릭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소개를 할 거긴 하지만 대칭군이라고 해요. 대칭군이라고 하는데, 데피니션을 써보자면 원래 이 G가 먼저가 아니라 만약에 X라고 치면 F를 X에서 X로 가는 치안들의 모임, 그러니까 전단사들의 셋을 합성이나 연산을 줬을 때 군구조를 이루게 돼요. 이 데피니션을 만족하게 되는데, 이거를 G라는 셋을 군 G로 놓게 되면 G가 시메트릭 그룹 G에 매장된다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게 이 켈리 정리예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요게 일종의 이제 대칭군이죠. 대칭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대칭군의 부분군 정도가 돼서 치환군의 개념인데, 이 치환군의 가완군도 동형이 돼야 되고 뭐 비관군도 동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줘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정리들을 만드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러면 얘가 뭐 필드의 관계에서 차원이 몇 차원인 걸 가지고 윗수가 몇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숫자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군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 게 실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프하게. 물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윗수로 군을 적당히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어떤 그룹을 만들고 군을 적당히 계속 분류를 해서 군들에 대한 체계를 잘 세워놓게 되면, 그러면 이 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필드들에 대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고, 이제 그런 상황 정도로 이 군을 공부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군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필드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필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 갈루아 이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갈루아 이론 자체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이제 고려해야 돼요. 네, 보통은 이 K가 여기 이제 갈루아 대응 정리를 쓰려면 이 위에서 갈루악 대체가 된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갈루악 대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갈루악 대체에 대한 개념을
고려해서 이 갈라 이론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는 게 이제 보통 공부해야 되는 얘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피니션을 잠깐만 써보자면 K라는 필드가 이 위에서 갈로 확대체다에 대한 데피니션을 먼저 써봐야 되는데 데피니션은 이 갈로아군을 가지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사실 고정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K상의 갈로아군을 가지고 K라는 필드를 고정했을 때 얘가 2가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걸 이 위에 있는 갈로 확대체다라고 정의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고정체 개념도 필요하고 필충 조건을 고려할 때 대수적 확대체에 대한 조건과 두 번째로는 정규 확대체에 대한 개념과 세 번째는 분리가능 확대체에 대한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이 필충 조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학부 과정에서는 전제 조건이 보통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이 분리가능이랑 대수적 확대체와 정규의 관계를 필충으로 주지 않고 정규랑 갈로 확대체랑 같은 거야 식의 논리를 펼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글 잘 읽어보시면 그 프렐라이나 아니면 뭐 유명한 박사님 책 같은 거 보시면 그냥 데피니션을 그냥 그렇게 내리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필드예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네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서 이 정규 분리 가능에 대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때는 분해체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정규 분리 가능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저 분해체에 대한 개념이 원래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수적 확대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대수적 확대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확대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확대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려면 다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필드가 있고 그 위에서 익스텐션 필드를 만드는 그러니까 확대를 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베이스 필드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서 일반적인 체의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체의 개념이고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소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디서 먼저 가져가냐면 정역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정역의 얘기를 먼저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정수를 가지고 유리수 필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역으로 임의의 필드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논리인 거고 그러면 이 정역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환의 개념이 필요하다 보니까 환에 대한 이제 데피니션을 내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좀 더 중간 과정들을 서술을 좀 해보자면 있네요. 보통 링이라고 해서 연산이 지금 군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환은 이제 일반화된 느낌으로 곱하기 연산과 더하기 연산을 주는 상황이 돼요. 원래는 연산 두 개를 줘서 더하기와 곱하기 연산을 연산 역할을 해주는 애가 존재하기만 해도 환이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환의 개념 자체가 숫자, 넘버에 집중이 되는 상황인 게 요 환의 개념을 정역의 개념으로 이어나가고 정역을 뭐 필드, 뭐 갈라 필드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노는 필드들이 다 숫자들에 대해서 놀 수밖에 없어요. 정역도 어차피 숫자들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얘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고 하면 일반 환보다는 이제 숫자들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 연산을
러프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론에서 만났던 환의 구조처럼 좋은 구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가완군의 개념을 이미 주는 상태이고,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정도 성립하는 상황. 그래서 반군의 개념 정도가 되면 보통 된다고 하고, 이건 좀 책에 따라서 좀 데피니션이 다르지만 뭐 학부 과정에서 만난 책은 한 이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이랑 곱하기 연산이 만났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분배 법칙 정도를 줘서 환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이제 환의 개념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아이디얼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이 아이디얼에 대한 개념은 원래 이제 군 구조에서 정규분군 얘기를 하면서 이어나가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마인드맵에는 이제 굳이 그릴 건 아닐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데피니션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보통 표현은 이런 식으로 디노트를 하죠. 아래 아이디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더하기에 대해서 부분군 구조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 조건은 임의의 R을 골랐을 때, 초이스했을 때 RI와 IR이 다 I에 포함되는 상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흡수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가져갔을 때 이걸 아이디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얼의 개념을 가지고 잉여환의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러프하게 이 정도만 표현을 하죠. 다시 환구조를 이루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보통은 이게 얘네 더하기에 대한 부분군이고 얘는 흡수하는 성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산 입장에서 잘 고려해보면 얘도 흡수하는 성질인데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 흡수하는 거고, 얘는 이제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흡수하는 성질 정도가 돼요. 이 잉여환이 연산이 잘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정도가 되는데, 더하기 연산에 가는 걸 이제 빼먹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을 만들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왜 지금 소개했냐라고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뭐 소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들어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환에 대한 구조를 클래시파이 하냐라고 하면 클래시파이가 안 돼요.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보통 잘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한인 경우를 고려하면 뭐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수 구조 말고 무한 구조는 거짓 이렇게 클래시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환 구조에 대한 분류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미련한 짓이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논리예요. 근데 이 환 구조를 그럼 특정하게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냐라고 하면 처음은 가완안에 초점을 맞춰요. 얘가 가완안이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데피니션은 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처음 조건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가완안이니까. 근데 두 번째 조건을 고려해 보면 곱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 더하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가완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 곱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을 주는 거고, 보통 이 가완환의 조건에는 우리나라 책들은 잘 그렇게 자꾸 소개를 안 하는데, 보통 1을 포함한 걸로 가완환의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가완환이 1을 포함하지 않으면 애초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완환에 대한 데피니션을 넣을 때는 이렇게 1을 포함하는 걸로 넣는데, 이거는 이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의나 문제에 따라서 이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정도로 그냥 가완환의 데피니션을 내리고 요거 가지고 정역의 개념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인테그랄 도메인의 D라고 표현하고 데피니션을 써보자면 우리는 1을 포함한 걸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일단 가완한이 된다는 걸 고려하면서 얘가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정역에 대한 구조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모티베이션은 정수다 보니까 정수의 성질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정수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항상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0은 이제 곱하기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버리는 거고, 보통 이제 가역원들의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인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애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항상 나눠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완하는 영인자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정역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 영인자에 대한 부분이 삭제돼서 가역원과 곱하기가 아니라 영인자도 아니고 가역원도 아닌 0도 아닌 그 원소들의 분류로만 나눠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 정역의 개념을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정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러프하게 표현을 하자면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정수분의 정수 형태를 가지고 유리수를 만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정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정수를 가지고 결국 그 필드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만약에 정수를 가지고 유리수를 만들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정수들보다는 조금 더 큰 집합의 정역들을 이것저것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I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G√2E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도 이제 다 정역이라고 해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친구들이 UFD가 되냐, PID가 되냐, ED가 되냐라는 개념을 원래는 좀 분류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저것 몇 개만 알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말고 정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들도 다 정역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를 가지고 분수체 개념을 통해서 필드를 만들게 되는데 GI를 가지고 분수체 개념을 적용하면 얘는 QI의 개념을 만들게 되고 얘는 Q√2E의 개념을 만들게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필드들을 잘 공부를 하려면 마구잡이로 정역들을 들고 와서 필드를 만드는 거냐? 이거는 사실 좋은 분류 방법인 게 아닌 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 필드들에 대한 계보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관계들을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필드들을 만들 수 있는 분수체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작은 필드가 뭐냐라는 게 얘가 제일 작은 거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소체 개념으로 만들어줘요. 자, 일반적으로는 소체 개념은 표수가 0짜리에 대해서는 Q를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GP가 유한체의 소체가 또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표수가 P가 되는 소체로는 GP를 보통 고려를 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필드들을 고려했을 때 그 필드들이 얘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위에서 QI를 고려하는 거고 얘 위에서 G√2E를 고려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필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결국 Q를 가지고 QI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만들지 않는 작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확대체 개념이고 이 확대체 개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는 크로네커 정리예요. 이 크로네커 정리는 러프하게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만약에 R을 가지고 C라는 확대체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R상에서 솔루션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Rx의 원소 중에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0이 되게 하는 솔루션이 실수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R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더 고려해보면 어떤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원소는 Rx에서 기약이다. 그러니까 이 Rx상에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쪼갤 수 없다는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로 흘러가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로 생성된 아이디어를 고려하게 되면 얘는 극대 아이디어이 된다. 근데 어디 위해서냐면 Rx상에서는 극대가 돼. 라는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거냐면 Rx라는 필드를 x제곱 플러스 1로 자르게 되면 얘가 체 구조를 갖게 되는데 요게 R을 매장시키는 상태를 만들게 돼서 R 위에서의 확대체 개념을 가져가게 되고 실제로 이 필드 자체가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솔루션을 가져가는 그런 상태여서 얘를 거짓 C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거짓의 의미가 없으니까 동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크로네커 정리는 확대체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작업이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요 상황인 거고 아까 잉여환의 개념이 결국 필요했던 이유는 요 확대체 개념을 잉여환의 개념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어떤 fx나 px 다항식으로 잘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R에다가 여기에 근에 해당하는 녀석을 첨부해서 필드를 구성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대수적 확대체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러프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Q에다가 파이를 첨부한 이런 필드랑 Q에다가 I를 첨부한 이런 필드를 생각하게 되면 Q에다 파이를 첨부한 이 필드는 보통 초월적 Q에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대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Q에 있는 원소들은 어차피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첨부된 필드 Q에 없는 원소들이 문제였던 건데 요 I라고 하는 녀석은 I 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보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근으로서 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QX의 원소이다 보니까 유리수상에서 다항식을 표현해 줘서 얘를 근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걸 이제 대수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의 다항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초월적이라고 하는 상황이 돼요. 네, 실제로 대수적인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초월적인 거는 사실 학부과정에서 얘기할 만한 얘기는 아니어서 초월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초월적이라고 해. 이 정도로 소개하는 상태예요. 근데 뭐 어차피 물어보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냥 이 정도 고려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관련된 정리가 하나 있다고 하면 어떤 정리가 있냐면 유한확대체면 대수적이다 라는 정리가 하나 있죠. 그래서 대수적인 게 유한확대체냐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 게 Q에다가 루트 2를 하나 첨부하면 이게 2차원만큼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기하당식이 되다 보니까 2차원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요거는 소수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루트 2에 루트 3을 첨부하면 또 이만큼 올라갈 거고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올리다 보면 무한계를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수 P만큼을 다 넣게 되면 소수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결국 차원 자체가 무한 차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는 않고 유한이면 대수적인 게 보장되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요 개념을 들고 가서 분해체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이제 요걸 이제 정규화 분리 가능으로 이어나서 마무리 짓는데 이 분해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걸 생각하면 좋냐면 잠깐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잠깐만 써볼게요. 우리가 인수정리 혹은 그 라그랑 정리 그 정수론에 있는 라그랑 정리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가 체인데 fx를 필드 계수 방식 fx 계수 f 계수 방식에서 꺼낼 건데 상수가 아닌 걸로 이렇게 초이스 해봐요. 그 다음에 개수를 셀 건데 f 상에서 fx가 0이 되게 하는 x들을 한번 세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루션의 개수를 세는 건데 요거는 항상 뭘 넘어갈 수 없냐면 f에 대한 차수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인수정리가 얘기하는 바예요. 시사하는 바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냐면 같아지게 하는 체가 어디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일단은 고려하기를 이 필드 계수 다항식에서 찾는 거로 먼저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F 위에서 찾지 말고 F에 있는 확대체에서 찾았을 때 근을 다 갖게 되는 필드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fx의 분해체라고 하는 거고 어느 필드 위에서라고 얘기를 해서 f 위에서의 fx에 대한 분해체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없으면 분해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생기는데 근데 얘가 너무 큰 필드를 들고 오면 당연히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고 좀 작은 필드, 제일 작은 필드가 의미가 있을 테니까 러프하게 한번 표현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fx가 0이 되게 하는 모든 근을 포함하는 최소의 확대치. 물론 f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분해체라고 보통 정의를 해요. 일단 예를 뭐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하는 걸 q 상에서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한다 치면 저 분해체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2의 3제곱근 요것만 이제 첨부를 하면 모든 근들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하면 제타3 뭔데 제타3는 3승을 해서 1이 나오게 하는 그런 원소 복소수예요. 근데 얘와 얘를 첨부하게 되면 저기 있는 세 가지 원소를 다 찾을 수 있죠. 어차피 인수정리에 의해서 많아야 3개인데 3개를 다 찾으면 모든 원소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 유리수에 없는 얘네들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원소들을 첨부해서 이런 확대체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분해체 개념이에요. 근데 잘 알려져 있는 결과를 한 번에 이어서 소개를 해보자면 이 정규에 대한 게 있어요. 이 정규에 대한 거는 이 분해체 개념에서는 유한 정규가 필충으로 분해.
그다음에 이 분리가능에 대한 거가 알려져 있는 거는 표수가 P짜리나 0짜리에 대해서는 F는 완전체다. 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좀 한계성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분해체와 정규학대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분해체에 대한 거는 한 fx에 대한 분해체만 얘기하는 거고, 이 정규학대체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기하당식들을 죄다 들고 와서 기하당식들의 모든 근을 포함하는 필드가 정규학대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다항식만 고려하는 거고, 이 정규학대체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한 번만 쪼개지면 하나의 근을 갖게 되면 모든 근을 갖고 있는 그런 필드들을 정규라고 하는데, 유한정규가 분해체의 개념을 가져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한정규 상황이 원시원소 정리에 의해서 한 원소를 이렇게 단순학대체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단순학대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요 알파에 대한 기하당식의 분해체로서 정규학대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유한정규는 분해랑 필충 조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만날 때는 어떤 상황이 전제가 깔리냐면 여기가 전제로 깔려요. 유한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보다 보니까 정규랑 분해가 필충 조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그냥 분해면 정규고 정규면 분해가 되는 상황을 주게 되는 거고, 실제로 문제에서 정규를 그냥 갈로학대체로 주다 보니까 그냥 분해랑 갈로화랑 같은 것처럼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어가지고 교수님에 따라서는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좀 정석대로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프렐라의 책 같은 거 보고 내가 아무리 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도 이런 얘기는 어차피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건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생겨나는 거고, 이 완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 분해체에 대한 개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필드, 그러니까 GP에 있는 필드나 유리수에 있는 필드들은 다 중근을 갖지 않고 분해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리가능에 대한 거는 중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러프하게 생각하면 근을 갖고 있는 모든 다항식들, 기하당식들은 다 근을 포함하는 필드이면서 중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걸 갈로학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유한정규만으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유한정규에 대한 얘기만 들어가면, 유한이면 아까 말한 대로 가면 대수적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다 보니까 1번을 그냥 알아서 인플라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규의 정규가 가져갈 거고, 우리가 보통 만나는 필드는 다 이런 필드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체가 깔리다 보니까 분리가능도 그냥 전제로 깔릴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학부과정에서 소개할 때는 야 정규랑 갈로화랑 같은 거야 식의 논리를 펼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갈로학대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갈로학대체에 대한 전제 조건이 붙으면 갈로화 대응이 일어나는 상황이 이제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뭐 F에서 K에 대한 차원을 고려하면 요거의 인덱스랑 같아지는데, 이게 실제로 id다 보니까 얘 위수랑 같아지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제 같아진다고 하는 거고, 얘가 정규이면, 그러니까 정규 부분군이 되면 여기는 정규학대체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는 상황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필드들에 대한 그 관계랑 군들의 관계가 1대1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갈로화 대응 관계가 일어난다는 게 갈로화 시오리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군들에 대한 구조를 엄밀하게 알게 되면 체들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지금 가지고 놀 때는 보통 무한체도 많이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애초에 분류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여기로 가면 여기가 이제 유한학대체로 제한이 걸리면
얘가 이제 유한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한군에 대한 클래시파이를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 군의 분류를 열심히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알게 되면 얘네들 대응시켜서 채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고, 조금 이제 이 인수정리에 대한 걸 마무리를 살짝 지어보자면, 이 인수정리에 대한 개념은 대수학의 기본정리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그 fx는 그대로 두고 근들을 찾는 공간만 확대시키는 작업을 했던 게 그 아까 분해체의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 대수학의 기본정리가 성립하는 상황은 뭐냐면, 요 상황은 요 상황인데 이 같아지는 상황, 요 디글이랑 해의 개수가 같아지는 상황, 요 상황이 되는 필드가 뭐냐, F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을 고려하는 게 대수학의 기본정리고, 요건 이제 자기 자신에서 뽑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수적 패체인 C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대수학의 기본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보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 대수학에 대한 공부 상황인 거고, 사실 이 정도를 좀 구조화 시킬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조화가 안 되고 이 상황 저 상황을 막 구별을 못 짓고 문제를 풀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군부터 정의하면서 이것저것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